기존에 있던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 좀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작지만 SLB를 실어. 이거를 빨리 핵잠수함이 실어서 미국도 위협하고 남한도 위협하고 일본도 위협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 오래 걸려? 돈 많이 들어? 기술이 없어? 이러니까 그거를 물속에 감춰 지상에 배치하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정찰 자산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맨 먼저 타격하는데 거기거든. 근데 뭐 지금 들리는 소식은 시운전하다가 기울었다는지 넘어질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다. 그래서 이 김근욱 하면 로미오급에다가 길이만 키운 거야. 한 9m 내 10m. 균형이 안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핵무기를 실으면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잠수함 어떤 잠수함이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군함의 추진체험을 사용하겠다는 걸 미국도 알아요. 우리는 국가적 기술력만 총동원되고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면은 북한보다 훨씬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인 공감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국책사업단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문근식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출연하는데요. 오늘은 PD님께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어요. 저는 군대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추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이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하며 수중 핵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했죠.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서 우리 킬체인 전략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위협 어디까지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2023년도에 9월 6일 김정은이가 김군옥함 진수식을 주관했죠. 그때 한 얘기가 디젤 추진 잠수함이라도 핵무기 실으면 핵잠수함 아니냐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한. 그래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랬다고. 원래 이 핵무기라면 전략 핵무기 해야 이제 위력이 크잖아요. 전술핵 공격 잠수함 한 건 핵탄두가 작다 이거예요. 이게 잠수함이 작다는 얘기지. 핵탄두를 크게 열면 뭐 오하이크 같은 경우는 뭐 핵무기 SLB 한 발에 58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크려면은 배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디젤 잠수함에 핵탄두를 소용하기 싫겠다 이런 의도를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16년도 8월 24일 날 최초로 SLBM을 쏴서 500km를 날린 성공했잖아요. 그 이후로 출기차게 SLBM을 개발했어요. 북극성 1형, 3형, 미니 SLBM, 북극성 4형, 5형 했는데 이거를 빨리 핵잠수함이 실어서 미국도 위협하고 남한도 위협하고 일본도 위협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야, 그 핵잠수함 만드는 힘들어? 그 오래 걸려? 돈 많이 들어? 기술이 없어? 이러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 좀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작지만 SLB를 실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수시킨 게 김근욱 영웅함이에요. 이거를 빨리 서두른 목적은 북한의 핵탄두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 20에서 50기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지상에 배치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정찰 자산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맨 먼저 타격하는데 거기거든.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개발하면 뭐예요? 소련에 공격받으면 끝나는 거. 그게 이제 킬체인이거든. 핵무기를 쏠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타격해라. 그게 킬체인이거든.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거를 물속에 감춰. 그래서 물속에 감추려면 일단 핵 추진 잠수함에 실어서 놓는 게 제격이에요. 핵 추진 잠수함 크기도 키고 막 추진력도 있고 막 원하는 시간 물속에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핵 잠수함 만들어야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게 이제 국제 제재, 유엔 제재, 그다음에 뭐 자기 기술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 원자로 이런 것들을 진도가 안 나니까 빨리 서둘러라 해서 김근옥함에 만들어서 진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통상 진수하면 물에 띄우는 거 처음에 모든 장비를 배에 실어가지고 물에 띄우는 첫 행사인데 이름도 붙여주고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보면은 실전 배치 나와요. 근데 뭐 지금 들리는 소식은 시운전하다가 기울었다는지 넘어질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다. 그래서 원래 잠수함은 현대 잠수함 물속에서 장폭비라고 해요. 장폭이 길이 대 이 폭 이게 9대 1 정도 돼야 되는데 이 김근욱 하면 1830톤짜리 로미오급에다가 길이만 키운 거야. 한 9m 내 10m. 폭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핵무기를 실으면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뭐 넘어지도 어쨌는 간에 뭐 일단 들어가면 물속에 핵무기를 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불안한 상태, 지상에 있는 핵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 그걸 물쓰고 숨긴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핵 킬체인 처음으로 타격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력화시키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루빨리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과도기적으로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어서 시험하고 있고 그를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핵 잠수함은 만들려면 뭐 부품이 막 수만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만들 수가 없어. 수익성이 있어야 기업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사와야 되는데 그런 걸 사올 수 없으니까 주저주저하고 진도가 안 나갔는데 최근에 북러 동맹이 복원됐잖아요. 근데 지금 막 군사 기술이 막 물밑들이 이제 병력을 15,000명 줬으면 뭔가 어디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진했던 부분, 특히 원자로 같은 부분 이런 데를 상당히 보완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이해하라가 이번 3월 8일 날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공장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밑둥어리를 보여줬다고 밑에 선전을. 그게 2019년도에 김정은이가 전략 잠수함을 만든다 해가지고 로미오급 잠수함을 보여줬어요. 부하들 데려가서. 근데 선체를 보여줬는데 찌그러졌어. 근데 새 잠수함인데 왜 찌그러져? 그랬더니 그것이 사실은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게 4년 만에 2023년 9월 6일 날 진술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3월 8일에 핵잠수함 만든다고 아주 밑에를 보여줬어요. 크레들에 올려있는 것. 측상에 그걸 보여줬는데 이것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러시아하고 군사 교류하면서 진도가 빨리 당겨지고 있다. 이런 면은 확실한 것 같아요. 북한 SLBM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단 얘기가 많습니다. 과거 362 사업은 중단됐지만 지금은 독자 건조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일까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때는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원자로를 소형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틀려. 2021년 우리가 3,000톤급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은 제일 잘 나가는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그다음에 이제 원자로도 우리가 UAE는 팔고 있잖아요. 소형으로 만들어. 그거는 원자로는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 배 집어넣냐 이건데 사실상 우리가 1994년경부터 육군 출신 국방부 장관 조영길 장관이 야 이거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 능력이 천지 차이야. 이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 북한이 지금 핵 무장하려고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그 전력을 바꿨어요. 중기 계획에. 그래야 쭉 추진하려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반대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재래식 무기부터 북한을 막읍시다. 뭐 그건 좀 나중에 합시다. 진도가 낮췄는데 2003년도 이때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핵 개발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렸어요. 2006년도에 핵실험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해군에. 그래서 제가 핵추진 잠수함 사업 단장을 초대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되겠느냐. 잠수함도 안 만들어봤어요. 원자로도 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난감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하라면 하잖아요. 죽자 살자. 그런데 그때 상황이 사실상 해군에서도 이지스 구축함을 먼저 갖기를 원했고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그래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다가 일단 중단이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무기를 개발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전체는 몰라도 부분적으로 응용 연구를 계속 하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못 했잖아요. 그렇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놀았냐고 계속 은밀하게 추진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되자마자 현무 3, 4, 5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든 그걸 포텐셜 파워라게. 우리는 그 정도의 포텐셜 파워를 갖기 위해서 꾸준하게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왔다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이후에 전역을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됐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은 이거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당시에 이제 362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상태는 그때보다 much better,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 기술력만 총동원되고 몇 가지 문제, 뭐 핵 연료 문제 이런 것들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면은 북한보다 훨씬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북한은 지금 뭐 김정은이가 돌아다니면서 핵 추진하면서 만들겠다 막 선언하고 다니는데 우리보다 경제력이 막 뭐 100배,
GDP는 4, 50배 차이 나고 명목상 GDP 그 뭐 물가 상승을 뺀 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100배가 많다고. 그렇잖아요. 이러고 국방비도 20배나 더 많이 내는데 왜 못하냐? 국민들이 아우성이란 말이지. 왜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너 돈 낸 거 뭐 하고 있어? 군인들은 사실상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우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너 잘 지켜 했는데 나 무기가 없어도 못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어떤 무기를 취해줄 것인가 그럼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군은 확실히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술을 떠나 핵잠수함 개발엔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브라질은 미국 승인 없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더군요. 우리도 꼭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잠수함 어떤 잠수함이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한미 원자협정에서는 미국에서 가져온 우라늄 우리가 구입한 우라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로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미국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상호 합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핵잠수함 만드는 데 있어서 퍼센트 우라늄 농축도가 다 달라요. 농축도가 높을수록 오래 써요. 잠수함을. 농축도가 낮으면은 핵연료를 빨리빨리 교환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 미만, 농축도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그렇기 때문에 20% 미만 가지고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최소한 농축도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어요. 그다음에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 시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걸 다 알아요. 그다음에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걸 알고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우리가 견인했잖아요. 그거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거를 다 알아요. 미국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 만들어서 잠수함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북한이 위협하는 건 미국도 되고 우리도 위협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저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은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만이 추적 감시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전술이에요. 그거는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어요. 100% 물속에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나 골키퍼가 있는 거 없는 거 천지 차이잖아요. 내가 뒤에 따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못 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우리를 위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 만들었는데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군함의 추진체험을 사용하겠다는 걸 미국도 알아요. 미국도 알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우라늄을 사온 나라가 프랑스가 38%, 그다음에 이 러시아가 32%, 영국이 25%, 중국에서도 5%를 사왔어요. 그래서 거의 미국 거는 안 쓰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원자로 같은 건 다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 자립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협력을 안 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잠수함 만들 수 있고 원자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굳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미국이 이제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뭐 처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게 때문에. 그래서 교육 훈련, 승조원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절차 이런 것들은 너희들 경험을 좀 공유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그건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가 최전방에서 북중러 위협을 우리가 차단한다. 그 선봉에서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러면 미국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한때 요청했었는데 우리는 뭐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똑같은 얘기인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외국에 지원해 준 게 유일하다. 1958년도에 영국이 원자로를 팔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2021년도에 오커스 동맹 결성하면서 호주 해준다 했잖아요. 판다 했잖아요. 우리도 동맹이고 호주도 동맹이고 물론 뭐 파이브 아이즈에 드는 나라지. 미국하고 우리 동맹 성격이 틀리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뭐 혈맹이라고 72년 혈맹인데 왜 안 해주냐. 이런 국민적 지금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미국도 감히 뭐 그거를 반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그 핵무기를 처음으로 공격한 나라잖아요. 일본을.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를 제일 잘 아는 나라가 미국이라. 그래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NPT를 만들고 IAEA를 만들고 그다음에 NSC 뉴클리어 서플라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핵 확산을 못하게 한다. 근데 그거를 최선봉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지간하면은 그런 거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핵무기라는 거는 P5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북한 이런 데 인정은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 위력을 가진 게 핵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거든. 최후까지 남은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력이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를 해주면 다른 나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연계성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한테 승인 받을 이유는 없고 일단 미국은 협조를 받을 필요는 있죠. 기술적인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인 공감대 그다음에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근데 왜 못해? 왜 우리부터 경제들이 거의 비교도 안 되는 북한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면서 미국도 안전하게 해줘. 우리도 안전하게 해줘. 왜 못하냐? 이런 논리를 대면 미국도 할 말이 없죠. 일본은 플루토늄을 대량 보유하고 핵연료 재처리도 자유롭죠. 그런데 왜 미국은 유독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엔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일본과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 한국의 이 위정자들 그다음에 원자력 관계자들이 협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협상은 주고받기가 돼야 돼. 주고받기. 그냥 일방적으로 뭐 때문에 달라. 뭐 때문에 협력해 달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지만 일본이 잘하는 거 칭찬해 줘야 돼요. 협상력이 아주 뛰어나요. 외교력이 뛰어나요. 그다음 원자력 요구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 있어요. 후쿠다 수상, 나카소네 수상 뭐 이런 사람 레이건 대통령 뭐 카터 대통령 이런 사람을 다 통화하고 그다음에 정관계 재개까지 협력해 가지고 1970년대부터 88년도 한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어. 엄청난 노력. 우리는 그걸 몰라요. 물론 원자력계는 알겠죠.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는 비핵 삼원칙을 주장한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겠다. 보유하지도 않겠다. 들여오지도 않겠다.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비한 거예요. 아이러니죠. 농축 시설 가지고 있지. 재처리 시설 가지고 있지.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느낄 때 일본은 하면 한다는 나라야. 포텐셜 파워가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못하게 하면 숨어 살 거야. 이런 걸 때문에 그러면 인정해주고 관리를 하자. 공식적으로 이런 속셈이 있었고 미국은. 일본은 그걸 따내기 위해서 반대급부를 엄청나게 줬어요.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제철시설 건설 이런 모든 건 미국 재료를 쓰겠다. 재화 용량을 사주겠다. 자동차 수출 규제에 합의하겠다. 이런 거 거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56억 불을 이렇게 반대급부를 줬어요. 사와. 그 정도 했기 때문에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시침 때 30년 연장을 해줬다고. 농축시설 제철이라서. 그래서 한 거지. 우리 같이 말로만 협력해달라. 뭐 한미 동맹 혈맹이니까 해달라. 이거는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트라우마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핵 개발하다가 들통이 한번 났잖아요. 근데 1984년 5년에 가지고 완전히 없었잖아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색안경기를 봐요. 우라늄 사가면 저것들 막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남한 사람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하면 만들 거야.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런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신뢰 이상으로 노력을 했어요.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우리가 견인했잖아요, 사실. 그럼 전 세계가 알아요. 생중계하고 막 2,000명 기자 놓고 우리가 비핵화 회담 뭐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노력한 이런 모든 노력을 다 총결집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 하겠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다. 오로지 군함의 추인체로만 활용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우리는 허용해달라. 농축시설로 제철시설 그리고 너 항상 사찰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도 반대급부를 주고 너희 기술을 사용하겠다. 뭐 좀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다음에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원래 핵물질 플러스 기술이거든.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은 그것이 이제 핵무기를 만든다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확보하자. 그 다음에는 뭐 국가 정책이 되면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만들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핵 확장 억제 가지고 계속 우리를 우리가 같이 우리 핵 쓰듯이 같이 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핵 추진 잠수함 이거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의 핵무기를 못 쓰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력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축을 하는 걸 계속 사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재처리 시설도 못 해가지고 지금 30년 포화 상태로 재처리를 못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해결해달라. 그거 경제적인 문제다. 이런 걸 계속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 그 조선업 협력이 계속 가속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자기들도 조선업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중국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같이 협력해서 자기들 조선업 재건하자. 군함도 같이 만들고 같이 수리하고, 이런 정도 되면 우리도 주고받기가 되는 거지. 우리 그러면은 우리 원자력 산업을 위해서 농축시설과 제철을 같이 하자. 우리가 뭐 핵무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본 수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고받기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미국에 뭐 협력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 불만할 게 아니라, 과거 성공한 나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사실상 뭐 산업이 보통 나라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10대 강국에 들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뭐 배터리, 뭐 조선업 이런 것들은 세계 탑이잖아요. 그럼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협상을 잘하면은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저렇게 이렇게 와요. 이제는 핵잠수함을 조용히 추진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해야 할 때란 생각도 듭니다. 더는 중단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명분, 그다음 필요성,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을 했어요. 2021년 통일연구원의 조사하면 국민의 75.2%가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왜? 북한의 핵잠수함에다가 그 엑셀빔을 싣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핵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 어디서 쏘는지 몰라요. 서해에서 쏘면 중국이 쏜 줄 알고, 동해에서 쏘면 일본이 쏜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추적 감시해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동의하고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2003년도 4년도에 연구하다가 응용 연구만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확실히는 왜 아니냐면은, 그때 이제 일단 사업을 중단하면서 비닉 사업, 대유비 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요. 뭐 그런데 대유비 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하려면은 이 오픈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정대로 진도가 나가려면은 모든 부품을 제때 사와야 돼요. 구성품들을. 그러나 비닉 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부품도 많이 있거든, 제법. 뭐 핵추진 잠수함이 이번에 목표 국산화가 막 9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나 그 10%는 꼭 사와야 돼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산소 발생기, 핵추진 잠수함은 오랫동안 작전하기 때문에 핵 산소를 발생해야 돼. 물속에 만들어야 돼. 그리고 사오려면은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트, 최종 사용자 증명 얘기를 해줘. 너 어디다 쓸 거야? 그러면 핵잠수함 만든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비밀을 묶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잠수함 만드는데 공기 압축기 사사롱 하나만 안 돼도 잠수함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보 3 3,000톤 만들면서 국산화 76%라 했잖아요. 뭐 25% 정도는 외국에 사와야 된다고. 그거는 계속 늘려가지고 핵추진 잠수함 만들 때는 90% 이상 하겠다는 우리 의지라고, 의지. 그거를 달성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와야 되는 건 반드시 사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핵추진잠 만들려고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해군한테 맡겼다. 해군한테. 그러면 뭐 과기부, 산자부 다 동원돼야 되는데, 기술자들도. 근데 해군한테 맡기니까 협력이 안 되거든. 부서 간에 싸우고 이견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32년 걸렸다고. 근데 인도는 또 러시아하고 친하니까 2번의 잠수함 빌려왔어요. 핵추진 잠수함. 운영하면서 다 보고 했음에도 32년 걸렸다고. 중국 같은 경우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러시아하고 사이가 참 좋았는데 국경 분쟁 생기면서 너 기술 지원 못하겠다. 그러니까 못 됐더니 화가 나가지고 1만 년이 걸려서라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라. 이지. 그게 국가 지도자의 의지라고. 그래서 28년에서 30년 걸려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적인 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이런 데는 국책사업단을 구성했어요. 최소한 국무총리 이상, 대통령 직속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래서 할 수 있거든. 중국은 물론 국책사업단 성격을 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해군에 맡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국책사 사업단으로 지정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으므로 공개적으로 하고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정해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풀으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못했느냐. 저희 현역 때도 함부로 얘기 못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 우라늄 쓰는 걸 얘기해. 우리가 비핵화하라면서 우리가 우라늄 써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터부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틀리잖아요. 북한이 싱가포르 하노이 끝나거나 회담 끝나고 죽어도 핵을 포기 안 한다고 했어. 지금 우리 남한을 완전 적대 국가를 만들어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쉬쉬해야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국민들 화날 만하죠. 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왜 꼼짝 못해? 속된 말 거지 같은 나라한테 왜 질질 끌려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국책사업단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자존심의 문제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고 특히 군사력은 5위 6위를 얘기하는데 왜 이걸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팽배하죠. 교수님은 잠수함은 만드는 것보다 잘 운용하는 나라가 만든다고 하셨죠. 조선기술자, 예비역 해군 등을 포함한 인적 자산 수출 모델로 전략을 바꿔야 할 시점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 수출이에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얘기하는데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는 독일 18개 국가에 170여 척을 수출했으니까 그다음에 2등이 프랑스 거의 주로 공산권 국가 많이 팔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하고 그다음에 중국 뭐 일본 이런 정도. 일본은 이제 포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나라들이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페루 이런 데인데 어떻게 보면은 빛 좋은 개발구가 될 수 있어요. 수출 시장은 쫙 열리고 있는데 우리 잠수함의 성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러우 전쟁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걸 엄청 팔기 때문에 EU에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EU에서. 야, 이러다 이 유럽 시장 다 잠시 가는 거 아니야, 한국이? 그래가지고 똘똘 뭉치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맨 앞에 서서 우리 자금률을 높이자. 60%가 우리 걸로요, 우리끼리. 한국 막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수함도 우리가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자유경쟁이 아니라 G2G 개념으로 갈 수 있어요.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 근데 잠수함을 팔려면은 성능, 납기, 그 다음에 이 절충교육 이런 걸 맞추죠. 성능은 조선소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납기, 성능하고 납기는 조선소가 하는 가격 있잖아요. 가격. 이런 것 다 조선소가 하는데, 절충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뭐 부대 시설을 해주나, 교육훈련 시설을 해준다는데, 산업 간접 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수출 금융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은 정부가 도와줘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폴란드에서 잠수함 기지를 만들어. 그러면 기지 만드는 거, 그다음에 MR로 하는 시설 이런 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고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똘똘 뭉쳐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조선소 힘만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해군의 예비역, 조선소에 나온 고급 인력,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다 총망라해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가서 나 이 건설해주는 기지 건설에 이거 해줄게. MR로 시설하는데 이거 해줄게. 그다음에 우리가 AS 뭐 30년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해야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안전하게 가야 될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는 대신 안전하게. 적어도 한국처럼. 한국은 미국이 인정해. 미국이 디젤 잠수함 운용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안정적으로 사고 없이. 우리 그 잠수함 교육훈련 시설, 수리 시설 보면 깜짝깜짝 놀래. 미국이 와서 너무너무 정비가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2016년, 17년 이때부터는 국제 디젤 잠수함 과정도 우리가 운영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뭐 잠수함 교육 좀 시켜달라 하면 옛날 미국에서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디젤 잠수함 한국에 가서 배워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수함 수출 그냥 기업이 하는 게 아니다. 정부와 민관 군이 하나가 돼서 이게 총력전을 펼치려면 할 수 없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후속 군수 지원,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설, 절충교육으로 수출 금융 지원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지금 뭐 폴란드나 캐나다 이런 데도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 EU 너무 똘똘 뭉치기 때문에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뭐 프랑스 이런 데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G2G 개념으로 하니까. 캐나다 같은 데도 EU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캐나다는
사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은 그냥 거저먹고 있어. 돈 좀 내. 왜 언제까지 우리 의존할 거야? 이렇게 막 일기 때 강력하게 지적을 했거든. 그래서 해군력 키우자. 맨 앞에 있는 게 잠수함을 키우자 해가지고 했는데 캐나다 같은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예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키우려고 해요. 근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정도 우리 같이 해줄게. 우리 수상함정 기술 탑이잖아요. 세계 탑. 그런 거 같이 부대 건설도 해주고 장기 비전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